네, 안녕하세요. 13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네, 다른 것보다 엄청나게 춥다고 계속 예보가 뜨고 있죠. 오늘만 해도 일단 영하 한 7, 8도를 계속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아마 영하 15도까지 내려간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서 짱 박혀 있는 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뭐 거의 뭐 미세먼지다, 황사다, 뭐 더위다, 또 그리고 추위까지 해서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저는 적은 것 같아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네. 어쨌든 이렇게 또 날씨 알고 잠깐 해드렸고, 오늘도 역시나 13회 예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좀 자존심 대결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저와 지난 시즌에도 게스트로 몇 번 출연했었죠. 희동이님이랑 붙었었는데, 결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졌습니다. 네, 6승 10패로 졌는데, 세부 스탯을 따져보면 좀, 접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자유투 메이드, 자유투율, 그리고 3점 퍼센테이지, 디펜 리바, 그리고, 더블 더블, 그리고 득점. 이렇게 해서 6개 챙겼고, 상대팀은 이제 자유투메이드, 자유투래. 야투메이드, 야투율, 그리고 3점슛 메이드, 오펜 리바, 어시스트, ATO, 스틸, 블락, 턴오버, 팀윈 이렇게 10개를 챙겨갔습니다. 일단은 총평을 하자면 저희 팀이 조금 모자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날의 승부가 확 갈렸다고 생각을 해요. 브룩 로페즈가 마지막 경기에서 스틸 3개, 블락 2개를 기록을 해줬었고 또 결정적인 부분이었던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릴라드가 결장해서 이제 FA로 그냥 마지막 날에 승부 보려고 데려왔던 네이피어가 갑자기 주전으로 스타터로 올라서면서 출전 시간이 대폭 상승했던 게 일단 저한테는 좀 결정적인 타격을 입혀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야투메이드가 9개 차이로 갈렸고 또 3점 슛도 3개 차이 그리고 스틸 4개, 블락 2개 이 네 카테고리가 굉장히 접전이었었거든요. 네, 나 한 개, 2개 차이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 두 선수 특히 저는 네이피어가 막판에 그렇게 나와줘 가지고 좀 많이 손해를 입었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일단 히도미님 팀께서는 좀 FA 찬스를 굉장히 잘 쓰셨었는데 에반 터너가 두 경기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때 두 경기 하는데 37득점에 리바운드 15개 그리고 어시스트 9개 그 에반 터너의 4년 70밀 계약을 먹튀 소리를 잠재우게 했던 반짝 활약이었었고 그때 딱 쓰고 버리고 해서 또 데이비드 웨스트를 또 데려왔는데 또 두 경기 동안 19득점에 3리바운드 그리고 8어시 그리고 이블락 해가지고 야투율도 10개 던져서 9개 넣고 그래서 야투율 좀 이득을 많이 챙겼고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피어 굉장히 좋았고 또 이외에 뭐 고루고루 다 잘해줬던 것 같아요. 다만 이 팀의 이제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건 드러먼드의 건강 상태. 네, 3경기 중에 한 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고 또 한 경기도 그냥 더블 더블을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좀 몸이 안 좋았었는데 이외에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던 것 같아요. 위긴스, 골기쟁이 타운스 쉬는 동안에 폭발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라우리 페이튼, 드라기치 이 포가 3인방이 저희 팀과의 좀 확연한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저희 팀은 지금 포가가 없거든요. 콜리가 IR에 들어가서 한 2달 정도 기어 나오지 않고 있고 맥코넬은 이번 주 저번 주 통틀어서 경기 수가 굉장히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드랍을 했어요. 네, 정말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포가가 제러잭 하나뿐이었는데 제러잭도 사실 3점은 거의 안 쏘는 선수이다 보니까 그냥 3경기 18어시 했던 정도? 네, 이 외에는 사실 나머지는 그냥 그렇거든요. 저희 팀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데빈 부커를 데려왔었어요. 지난주 막판에 아리자랑 멀로를 주고 데빈 부커와 카일 앤더슨 샌안토니오의 카일 앤더슨을 받는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는데 부커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부커답게 턴오버가 좀 많았다는 거.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턴오버도
그 매치업을 보면은 17개 차이로 갈렸는데 제가 아리자를 주고 부커를 받아왔잖아요. 이제 데빈 부커가 4경기 동안 턴오버를 20개 했고 아리자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리자가 지난주 3경기 동안 턴오버를 2개밖에 안 했더라고요. 18개 차이 나니까 그랬으면 아마 턴오버 승패가 갈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다만 이제 부커가 저한테 줬던 효과들을 또 따져본다면 결국엔 쌤쌤일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득점, 네, 득점이 좀 많이 밀렸을 것 같고 네 이렇게 또 야투율은 뭐 지긴 했습니다만 야투메이드가 좀 접전까지는 안 갔을 것 같고 또 자유투도 약간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자유투율 같은 거 워낙 부커가 또 자유투가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부커를 데려온 거는 조금 저한테는 있어서는 좀 도박이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실패했죠. 네. 어쨌든 부커를 지난 시즌에도 써봤고 이번 시즌에도 써봤는데 확실히 지난 시즌과는 많이 달라진 느낌. 물론 아직 문제점은 여전합니다만은 그래도 지난 시즌에 그 슛 셀렉션에 비하면 훨씬 많이 개선이 됐고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ESPN을 얘기해봤고요. 또 이제 야후로 넘어가 보면은 저희 팀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174점으로 6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수요일 녹음 당일인 수요일 스탯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야투메이드 7점, 야투율 10점, 자유투메이드 6점, 자유투율 17점, 3점슛 메이드 18점, 3점슛율 17점, 그리고 득점 8점, 리바운드 10점, 어시스트 17점, 스틸 10점, 블락 12점, 턴오버 12점, ATO 20점, 더블 10점으로 174점. 지금 4위랑 0.5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리고 3위와도 10.5점. 네, 충분히 뒤집어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썩 쉬워 보이진 않고 네, 물론 이제 그 밑으로도 간격이 촘촘해요. 네, 바로 밑에 3.5점, 또 그 밑에 4.5점. 오늘 좀 경기 수가 많았어요. 올랜도, 토론토 뭐 이런 선수들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 팀이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저희 팀에서 잘한 선수로는 일단은 저는 웨슬리 매튜스. 네, 웨슬리 매튜스가 최근 경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제가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20득점 2경기를 했던 거를 다 벤치에 내렸어가지고 네, 좀 속이 많이 쓰렸죠. 아무래도 경기수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웨슬리 매튜스가 터지지 않고 10득점 이하로 경기를 마무리한다면 이거는 한 경기를 소모한 게 굉장히 아쉽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상대팀을 보면서 좀 넣어가는 편인데 뭐 예를 들면 골든스테이트다 그러면은 댈러스가 골든스테이트를 만났을 때 3쿼터에서 가비지가 날 확률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좀 내리거든요. 그래서 가비지 타임이 빨리 뜨면은 이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내렸는데 의외로 댈러스가 골스를 상대로 가비지는커녕 진짜 초접전까지 가는 바람에 오히려 스탯이 폭발을 했고 시카고전에는 그냥 모르겠어요. 넣었던가 안 넣었던가 어쨌든 그날도 안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웨슬리 매튜스가 터지는 날엔 진짜 장난 아니게 터지거든요. 3점슛 막 5개, 7개 이렇게 넣는데 안 터지는 날에는 정말 조용조용해요. 그렇다고 막 난사를 막 미친 듯이 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냥 안 되는 날에는 볼 돌리고 그냥 네, 이지슛 그것만 노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런 타입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물론 지난 시즌에는 아킬레스건 부상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좀 많이 부진을 했던 거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벗어내고 이제 제대로 된 몸 상태로 맞이하는 건 또 오랜만이다 보니까 예전에 웨슬리 매튜스를 써본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 선수도 가치가 있는 선수다. 뭐 물론 아직 돈값은 제대로는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씩 폼을 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스틸도 1.2개 정도 되고 그리고 저는 요번에 좀 보면서 느꼈던 게 이 선수 야투율이 이제 드디어 40%대에 들어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느껴졌고 또 3점 슛율도 42%. 네. 그러니까 야투율이 40%인데 3점 슛율이 2% 더 높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오 싶었고
이 선수가 웨이버로 그때 풀렸었기 때문에 제가 팀 플랜을 좀 많이 수정을 하고 약간 좀 잘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되게 밑에 첫 시즌 초반에는 되게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점수를 끌어올린 것 자체가 일단 좀 레슬리 매튜스를 웨이버로 영입을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 IR에 짱 박혀 있는 루디 고베어가 돌아와서 뭐 야투율 그리고 득점, 블락, 리바 이렇게 더블 더블까지만 좀 신경을 많이 써준다면 충분히 1위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3위까지는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봤고 또 지난주에 조금 아쉬웠던 선수로는 타지 깁슨. 네, 물론 지난 경기에선 굉장히 잘했어요. 클리블랜드전이어가지고 내릴까 올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클리블랜드라는 팀 자체가 좀 껄끄러운 팀이니까 상위권 팀이어서 다만 이제 미네소타도 지난 시즌에 비하면 많이 늘어났죠. 승수도 많이 챙겼고 또 실력도 많이 늘어났고 다만 이제 주전들 혹사 때문에 네, 조금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클리블랜드가 오히려 가비들 완전히 털리고 사건도 막판이야 조금 추격하는 정도. 그래서 타지 깁슨이 되게 빠른 시간에 더블 더블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넣길 잘했다.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넣어봤거든요. 왜냐하면 클리블랜드의 빅맨이 그렇게 튼튼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타운스가 러브를 막을 테고 또 이제 뭐 트리스탄 탐슨 뭐 그런 선수들이 타지 깁슨하고 맞붙을 텐데 트리스탄 탐슨도 아직 완전한 컨디션을 되찾지 못하다 보니까 분명히 타지 깁슨한테도 영향이 끼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 경기를 살펴보면 뭐 보스턴전 8득점 3리바 또 브루클린 5득점 7리바 이 경기 좀 많이 아쉬웠고 해가지고 잠깐 내려놨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좀 더블 더블 소식이 좀 뜸해가지고 조금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최근 경기에 좀 살아나서 다행이긴 합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좀 많이 팀을 많이 옮겼었죠. 시카고에 있었다가 오클라호마에 있었다가 또 이제 FA 찬스를 얻어서 미네소타로 이적을 하는 등 좀 부침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티보드 감독 밑에서 잘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타운스랑 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버틀러도 옆에 있고 해서 이래저래 좀 미네소타에서는 네, 알파 같은 존재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팀 리뷰를 되게 간단 명료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업앤다운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탑3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업에서 얘기해볼 선수는 드레이먼드 그린. 저는 한번 뽑아왔습니다. 좀 부상이 이번 시즌에 잔부상이 좀 많이 겹쳐가지고 안 나왔다 또 나왔다 하더라도 직전에 이제 게임타임 디비전 뜨고 이제 거기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나와가지고 나오는 경기가 좀 있는데 그래도 시즌 초반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후에서 제가 데리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죠. 최근 경기에서 이제 트리플 더블 기록을 하고 또 3경기를 지난주에 겪었는데 3경기 전부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한 경기는 트리플 더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최근 경기 덴버전에서는 23득점. 네, 아마 시즌 최다 득점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아무래도 듀란트가 잠깐 조금 다쳐가지고 아웃되고 이제 뭐 카스피 이거달라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다 보니까 드레이먼드 그린이 좀 더 공격로를 많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인상 깊었던 경기가 휴스턴전이었는데 이날 경기도 좀 되게 하든이 물론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되게 접전 양상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드레이먼드 그린이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펼쳐주면서 네, 무난하게 잡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선수를 처음에 드래프트를 할 때 이 선수도 더블 더블을 많이 그래도 기록을 해주는 선수이니까 이 선수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다른 선수들 뭐 득점이 되는 선수들을 뽑아가자라는 전략으로 좀 되게 일찍 뽑은 편이었었는데 13픽으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지금 IR에 누워있긴 합니다만 14픽으로 고베어를 데려왔고 또 맥칼럼이랑 브룩 로페즈를 드래프트에 뽑았었는데 지금 3라운드 픽이 누구더라? 네, 어쨌든
물론 득점 카테고리는 지금 조금 하위권, 중하위권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계속 챙겨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리바, 어시, 또 스틸 블락까지 네,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스탯을 많이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턴오버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조금만 더 득점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 그거 빼고는 별로 없고 부상 안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드레이먼드 그린은 이렇게 업으로 한번 뽑아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이바카. 네, 역시나 야후에 데리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그냥 한번 정말 뽑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뽑아왔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경기가 좀 굉장히 흠이 될 텐데 제임스 존슨과 좀 몸이 엉켜가지고 네, 잠깐 주먹 다짐이 오갔었는데 그러고 바로 퇴장당했죠. 아마 이러면은 다음 경기 잘하면 출전 정지도 뜰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바카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었는지 바로 네, 손을 들고 내빼더라고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다. 네, 네 건든 건 있었죠. 물론 선빵은 저기서 날라왔지만 어쨌든 그걸 떠나서 그 전 경기만 살펴보자면은 일단 이바카 하면 딱 블락이 떠오르잖아요. 미러키 전 블락이 없었던 거 빼면은 1월 1일 미러키 전 블락 4개, 또 시카고 전 3개, 그리고 브루클린 전에서 리바를 6개, 블락을 6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그 경기에선 더블까지 기록을 했고, 나머지 경기에서도 리바운드가 뭐 8개, 7개, 5개, 5개, 뭐 이렇게 한 6개 후반, 7개 그렇게 잡아줬고, 득점도 11득점, 최소 11득점 이상 기록을 해주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야투가 살짝 삐끗한 거는 좀 있긴 합니다만은 네, 블락을 이렇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요. 특히 이제 브루클린전에서 블락 6개 찍은 거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저희 팀이 블락이 부족해서 이바카를 네, 데려왔었는데 물론 고베어와 함께 이바카랑 손잡고 블락 카테고리를 정말 평정할 생각으로 야심차게 데려왔었는데 고베어가 들어 누우면서 조금 날개가 꺾였죠. 그래도 이바카가 이렇게 찍어주면서 블락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가 2점이었는데 20점 중에 2점이었는데 지금은 한 12점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이제 고베어가 복귀해서 원래대로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냥 80%만 해줘도 12점에서 한 16점, 17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블락은 아무래도 간격이 촘촘하다 보니까 네,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바카도 시즌 경기 결장만 좀 없으면 네, 성질만 좀 죽이면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여전히 전성기에선 내려왔죠. 확실히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이바카만의 특이한 좀 독특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도 계속 그 유니크한 스타일을 유지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예전에 비해서 가치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토론토에서도 데로잔 라우리에 이어서 네 3옵션 근데 오클라호마 시티 때도 3옵션이었는데 어쨌든 네 이바카도 이번 주는 굉장히 블락 카테고리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펼쳐줬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저는 이번 주에는 좀 특이하게 업에서 4명을 얘기하고 다운에서 2명을 얘기하려고 해요. 왜냐면 다운에서 뽑을 선수가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한 바퀴, 2바퀴를 돌았는데 안 보여서 그래서 업에서 4명을 뽑고 그 다음에 다운에서 2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마키프 모리스인데요. 이번 주 스탯만 보면 뭐지? 더블 빅맨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시카고전 12월 31일 경기에서는 5득점 10리바로 더블 기록을 하지 못했는데 뉴욕전부터 시작을 해서 3경기 연속 더블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전 11득점 11리바 그리고 3점 하나 그리고 멤피스전 12득점 17리바면 아마 거의 커리어 하이일 텐데 네, 이때는 3점슛이 없었고 또 미러키전에서도 14득점 10리바 이날도 3점슛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냥 골 밑에서 놀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뭐 고탓이 안 나왔나? 그것도 아닙니다. 고탓 나왔어요. 네. 고탓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리버보다 득점을 더 많이 했습니다. 뭐 21득점 기록한 경기도 있었고 17득점 기록한 경기도 있었는데 약간 워싱턴이 조금
약간 경기 전술을 좀 바꿨는지 좀 뭐라 그러지? 골 밑으로 좀 들어와 이런 느낌인가? 그래서인지 마키프 모리스의 갑작스러운 리바운드 증가가 네,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WW 3회를 네, 좀 얻어먹은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키프 하면 사실 떠오르는 게 악동, 뭐 난사. 네, 근데 또 그렇다고 없으면 또 허전한. 약간 트위너긴 한데 확실히 이 선수가 또 있다가 없어지면은 그 공백이 좀 느껴져요. 네, 두루두루 해주긴 하는데 가끔 난사하고, 근데 또 터지면 또 장난 아니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은 사실 뭐 진짜 완전 선수 생명이 거의 끝날 정도로 완전히 이제 하락해가지고 노쇠하지만 않으면은 그래도 꽤 롱런 할 수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노비츠키가 정말 폼을 잘 유지해서 현재까지 뛰고 있는 걸 보면은 이렇게 트위너도 정말 리그 트렌드가 막 급변하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 자기만의 바운더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NBA 트렌드를 보면은 네, 빅맨들이 활개치고 다녀도 이렇게 트위너들이 필요하고, 오히려 빅맨들이 필요하지 않고 가드들이 활개치고 다녀도 또 가드들의 어시스트를 받아먹을 수 있는 빅맨들, 스트레치 4 이런 선수들이 어느 때나 필요하기 때문에 판타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선수들이 있으면 좋고 또 없으면 또 티나는 그런 유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최상위 팀, 이렇게 막 1, 2 팀에서 이런 선수들이 또 있고 없고의 차이가 또 은근히 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즌 누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마키프를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칭찬을 해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아본 선수는 덴버의 트레이 라이스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도노반 미첼 나왔을 때 아마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네. 트레이드를 했었죠. 덴버랑 유타에서. 네, 드래프트 당일날. 그래서 라이스가 덴버로 이적을 했는데 사실 덴버 팬들 전혀 기대 안 하고 있었죠. 그냥 도노반 미첼을 뺏겨서 아쉽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밀셉이 다치면서 네, 그 자리가 빵꾸 뚫렸는데 덴버 팬들은 아마 그때까지는 뭐 페리드가 들어가겠지, 뭐 어차피 밀셉이랑 요키치 좀 스타일 겹쳤고 요키치 패스 받아서 페리드가 달려가가지고 냅다 덩크 찍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라이스가 오히려 그 자리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2월 15일부터 좀 몇 경기야? 거의 한 15경기 가까이 10득점 이상을 기록해주고 있고, 더블 더블도 3번, 그리고 구리바 경기도 2번, 이렇게 전형적인 빅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시즌 평균은 약간 낮은데 이제 밀셉이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평균 스탯도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한 14득점에 한 6, 7리바? 네. 네, 밀셉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선수의 장점으로는 역시나 뭐 득점력도 있고 리바 가담도 좋고 한데, 다른 걸 떠나서 네, 아까 마키프처럼 3점 슛이 1.4개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키프보다 낫네요. 마키프 0.9개인데. 네, 어쨌든 덴버 입장에서는 거의 굴러들어온 복이죠. 물론 미첼을 놓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뭐 덴버는 지금 가드 걱정이 정통 포가라고 하지 뭐 슈터, 슬래셔 뭐 그런 타입은 필요 없거든요. 스윙맨 뭐 게리 에리스 잘 끄고 있죠. 자말머리 잘 끄고 있죠. 네, 그 둘이 정말 잘 커주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업탑3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항상 우선순위가 밀리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자말머리와 그 게리 에리스. 그래서 라이스가 이제 밀셉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냥 로테이션에 끼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도 한 네, 10분대 후반에서 20분대 초반을 뛰는데도 아니구나. 네, 20분대 중후반에서 30분대 초반까지 그렇게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밀셉이 돌아오면 한 20분대 초반, 초중반 그 정도 뛰어도 네, 뭐 20득점은 못 넘기더라도 한 10득점은 기본으로 넘겨주지 않을까. 그리고 리바운드도 한 5개 정도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덴버가 이제 그동안 모아왔던 전력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역시나 이건 감독의 역량 아닐까 싶습니다. 무디아이를 더 이상 미련 갖지 않고 로테이션을 제외시키는 것도
감독의 그거는 네, 지난 시즌에 좀 많이 말아먹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페리드를 어떻게든 좀 팔아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확실한 소스는 아닙니다만은 베이즈모어와 좀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덴버는 일단 좀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좀 지켜봐야 될 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협상을 잘 해서 누굴 잘 팔고 데려오면은 정말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셉도 아마 플레이오프 바라보고 이제 복귀를 노릴 것 같은데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밀셉이 뛰는 또 존재감은 또 다르겠죠. 요키치랑 같이 뛰면서 밀셉이 이것저것 지시 많이 해줄 테고 어쨌든 라이스도 사실 유타에서 이적해 올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래가 암울한 상태였었는데 그 암울한 미래를 다 제껴버리고 본인이 일단 지금 임시적으로 주전이긴 합니다만은 확실히 자신이 존재감이 있다, 이 리그에서 뛸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고 있어서 정말 유타와 덴버의 트레이드는 1대1 윈윈 트레이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약간 보면 덴버랑 유타랑 좀 트레이드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고베어도 유타로 보냈던 거 생각을 하면은 네, 이렇게 탑4 이렇게 얘기해봤고 이제 다운 2명을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본 선수는 약간 워싱턴 상황에 맞물려서 좀 뽑아봤는데 오토포터입니다. 29일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뭐 26득점, 6리바, 7어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1일날 시카고전부터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스탯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시카고전 9득점, 7리바, 2어시 그리고 1월 3일 뉴욕전 8득점, 4리바, 3어시 그리고 멤피스전 2득점, 5리바 출전 시간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었어요. 37분, 34분, 27분 27분은 뭐 그렇다 쳐도 나머지 경기에서 좀 네, 미미했던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 와중에 마키프 모리스는 더블 더블을 3경기 연속 기록을 했었고 또 오늘 경기는 아예 안 나온 것 같네요. 아닌가? 네, 어쨌든 그리고 고타도 득점 많이 가담을 해줬고 이제 오토포터가 물론 맥스 딜을 따내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브레가 너무 잘 커주고 있어가지고 워싱턴은 내심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냥 오토포터 말고 우브레 그냥 쭉 키웠으면은 연봉 아끼고 버드질 아끼고 뭐 다음 시즌에 외부 FA 아니 A급 한 명 말고 뭐 A 마이너스나 뭐 B 플러스급 2명 데려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연봉을 좀 많이 잡아먹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물론 뭐 제한적 FA였기 때문에 워싱턴이 매치만 하면 무조건 워싱턴에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워싱턴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렇게 좀 미미한 스탯을 찍어주면은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것 같아요. 그냥 얘 외치하지 말고 다른 데 데려올 걸. 때려는 그냥 뭐 엄청 잘하는 애 아니어도 그냥 그 연봉 4채 안 넘기는 선에서 적당히 잘 데려왔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그냥 일시적인 폼 하락이라고 봐요. 네, 그 31일 전까지는 뭐 17득점, 20득점, 15득점, 26득점 제가 아마 이 팀과 만났었을 때인 것 같은데 네, 잘할 때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오토포터를 갖고 계신 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약간 좀 일시적으로 부진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윌슨 챈들러인데요. 좀 스탯이 널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1월 3일 피닉스전에서 17득점 7리바 4어시 2블락을 기록하고 나머지 이제 3경기를 좀 많이 말아먹었는데 유타전 3득점 1리바 2어시 그리고 세크라멘토전 7득점 6리바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전 8득점 10리바 3어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 리바는 좀 괜찮았는데 득점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선수도 출전 시간이 뭐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었어요. 33분, 27분, 38분 이렇게 쪘는데 3점슛 3경기 동안 하나밖에 없었고 야투율도 20개 던져서 5개 야투 2할 네, 자유투는 그나마 좀 좋았네요. 이 선수도 약간 허슬 플레이어이다 보니까 좀 간간히 스틸이랑 블락 스탯이 좀 정립이 되는데 이번 주는 그거 자체가 아예 없었고 또 득점이 일단 좀 빈약했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덴버가 좀 로테이션을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래도 덴버에선 필요한 존재죠. 윌슨 챈들러가. 또 고참이다 보니까 밀셉과 함께 이제 좀 팀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또 아직 머레이나 해리스나 뭐 이런 선수들이 아직 다 완전히 성장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좀 더 타임 갭을 좀 벌려주기 위해서 역시나 뛰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아, 이번 주에는 좀 많이 아쉬웠네요. 네, 잘할 때는 더블 더블도 기록해주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아, 윌 바튼도 있지. 네, 바튼까지 있어가지고 이래저래 좀 로테이션을 많이 꼈을 것 같은데, 출전 시간은 근데 로테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꽤 많은 출전 시간을 얻었어요. 30분대 중후반이면. 네, 어쨌든 약간 스탯 신경 안 쓰고 뛰었나? 네, 그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이 선수도 뭐 오토포터보다는 약간 조금 그렇지만 뭐 일시적인 슬럼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그냥 스탯이 좀 안 좋아서 뽑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업앤다운 탑3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이번 주 추천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되게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네, 이번 주 추천 선수입니다. 이번 주 추천 선수도 좀 약간 뽑는데 골머리를 안 하는데,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리그는 21리그이다 보니까는 웬만한 선수들을 정말 다 데려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FA 풀이 정말 좁고 씨가 말랐는데, 그 와중에서 뽑느라고 조금 이리저리 많이 훑어봤습니다. 웬만한 선수들은 거의 다 뽑아가셨어요. 뭐 제가 그나마 추천드리려고 했던 뭐 마리오 해주냐, 뭐 또 다른 이외의 선수들은 거의 다 채가셨고, 좀 뭐 주전 선수들 부상일 때 뭐 백업으로 스타팅 나왔을 때 무조건 데려가시더라고요. 뭐 토론토의 델런 라이트, 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샤버즈 네이피어, 뭐 이런 선수들 임시 스타터는 웬만하면 정말 그 뉴스 뜨자마자 바로 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식 없이 그냥 진짜 순수하게 스탯을 조금이나마 뽑아줄 수 있는 선수들을 한번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클리퍼스의 웨슬리 존슨인데요. 뭐 국내 프로농구 선수로 따지자면 약간 전자랜드의 이현호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선수입니다. 일단 좀 외모 자체가 좀 닮았고, 좀 득점보다는 수비에 약간 치중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시즌 평균 스탯만 보더라도 평균 스틸이 1.1개고 블락이 1개예요. 이게 되게 좀 특이한 유형이거든요. 뭐 아까 얘기했던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정말 최상위 탑 클래스의 선수가 아닌 이상 정말 하위권 선수 중에 이런 괴상한 스탯을 뽑아낸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고 이 선수가 3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0.8개인데 그냥 득점력이 약간 딸린 거, 그리고 클리퍼스에서 그렇게 중용하는 공격 옵션이 아니다 보니까 좀 수비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지난 시즌에 은바하무테의 롤을 웨슬리 존슨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또 클리퍼스에서도 또 테오도시가 또 다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좀 꼬이게 되는데, 리버스도 아직 안 돌아오고 있고 해서 또 이번 주에 클리퍼스 경기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경기 수 부족에 좀 시달리신다면 웨슬리 존슨이 공격 스탯은 못 쌓는다 하더라도 수비 스탯을 좀 쌓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 번쯤 데려가셔서 써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두 번째로 얘기해볼 선수는 드라간 벤더. 지난 경기가 정말 핫했었죠. 네. 이 선수를 데려갔어야 했는데 내가 이상하게 요기 페럴 데려가가지고, 네, 지난 경기에서 좀 되게 돌발 변수가 생겼었습니다. 마키스 크리스가 선발 출전했었는데 3쿼터였나 2쿼터였나 엉덩이 쪽을 다쳐가지고 라커룸으로 가는 바람에 드라간 벤더가 갑자기 투입이 돼서 그냥 경기 종료 때까지 쪘는데 20득점, 6리바운드, 4어시, 1스틸, 3블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점슛이 무려 6개, 야투가 9개 던져서 7개 넣는 등 거의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드라곤 벤더 거의 인생 경기 아니었을까 싶은데, 이 선수가 2년차 선수거든요. 2년차, 그리고 피닉스에서 4순위로 드래프트가 됐었는데, 지난 시즌에는 부상도 겹치고 뭐 로테이션도 그렇고 뭐 약간 어수선한 상태이다 보니까 많이 못 뛰었고, 이번 시즌에는 좀 그래도 출전 시간이 많이 늘어서 평균 21분 정도 소화를 해주고 있고, 스탯은 그냥 그래요. 5.7득점에 3점슛 1.4개, 리바운드 3개 해주고 있는데,
선수도 약간 프로젝트형 선수이죠. 다만 이제 좀 굉장히 스마트한 선수라고 알려져 있고 점점 그래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체감할 수 있는데 지난 경기에서 되게 포텐을 한번 터뜨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약간 마키스 크리스와는 좀 약간 정반대 유형인 것 같아요. 마키스 크리스가 약간 좀 탄력을 기반으로 한 운동 능력을 앞세워서 좀 플레이하는 스타일이라면은 드라가멘더는 그거보다는 좀 BQ를 이용해서 좀 플레이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마키스 크리스가 약간 좀 포텐셜을 바라보고 뛰는 선수라면 드라가멘더는 약간 좀 오히려 완성형 같기도 하고 둘 다 좀 그래요. 좀 번갈아가면서 쓰기 좋은 선수인 것 같은데 크리스가 없으니까 확실히 벤더가 확 치고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피닉스도 좀 답답한 부분인 게 리빌딩 아닌 리빌딩을 계속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망한 선수들을 많이 쌓이는데 이거를 정말 최정상급 선수로 올려놓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예요. 데빈 부커가 일단 지난 시즌에 데뷔를 해서 물론 좀 굉장히 운 좋게 뭐 나이트 나가리 되고 또 블레스도 셧아웃 되는 바람에 강제 주전 먹고 그렇게 쑥쑥 큰 반면에 워렌도 조금 되게 터졌죠. 지난 시즌부터 터져서 올해 이제 그랬는데 또 실패한 케이스로는 뭐 알렉스 렌 그리고 현재까지로서는 드라건 밴더도 계속 실패할 것 같다, 버스트일 것 같다라는 평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걸 좀 깨버린 게 굉장히 좀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이런 좀 스마트한 빅맨들을 굉장히 좀 선호하기 때문에 뭐 빅맨 더블 해주는 빅맨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전방위 활약을 해줄 수 있는 빅맨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뭐 크리스의 이제 그 부상 정도에 따라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크리스가 한 당분간 결장이 확정된다면 드라가멘토가 아마 주전으로 올라서서 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마리오 해조냐도 이번 시즌 거의 뭐 로테이션 제외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연장 계약을 하냐 마냐 하다가 안 했는데 연장 계약 안 했는데 그렇다고 릴리스 되지도 않았고 그냥 올랜도에서 그냥 뛰다가 어쩌다 보니까 주전들이 다 다쳐가지고 네, 로테이션 안으로 들어오고 또 주전까지 나서는 약간 좀 그런 좀 어거지 같은 경우가 생겼는데 들어가면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약간 렌하고 좀 쪼개진 느낌? 마리오 해주나의 케이스를 둘로 쪼개서 하나는 렌, 하나는 드라간 밴더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렌은 아마 이번 시즌 끝나고 아마 이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장 계약은 이미 물 건너갔고 드라간 밴더는 뭐 아직 루키 스케일 계약이 남아있으니까 피닉스에서도 이번 경기에 터진 걸 보고 좀 많이 반영을 하겠죠. 어쨌든 피닉스가 이번 주에 경기가 좀 적기는 한데 네, 크리스의 부상 상태를 보고 한번 좀 데려가셔서 써봐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볼 선수는 그냥 좀 정말 두 경기만 바라보고 뽑아보는 선수인데 이번 주에 좀 약간 경기 수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클리퍼스가 4경기였고 또 브루클린도 경기 수가 좀 많았고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피닉스가 좀 없었고 필라델피아가 정말 없었어요. 이번 주 한 경기 밖에 없어서 좀 그거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기 수 많은 클리퍼스에서 한 명 뽑아오는 처음 보는 선수예요. 타이런 월러스. 네, 근데 약간 좀 생김새는 그렉 먼로를 많이 닮았고요. 근데 포지션은 슈팅 가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클리퍼스의 지금 가드진이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이제 클리퍼스에서 계속 G리그에서 선수를 콜업 시켜서 이것저것 많이 써보이는 선수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이 월러스라는 선수가 두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골든스테이트전 13득점 3리바 2어시 3스틸 데뷔전에서 이렇게 좋은 모습 펼쳐줬고 31분 출전에 3점 슛 하나 그리고 애틀란타전에서도 11득점 2리바 1어시 2블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19분 뛰면서 기록을 했고 지금 클리퍼스가 뭐 베벌리 시즌 아웃 당했죠. 또 갈리날리 계속 부상 중이고 또 리버스도 지금 아킬레스 건도 저거 최소 2주 아웃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루이 윌리엄스가 자동으로 어쩔 수 없이 주전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약간 볼 리딩을 계속 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루이 윌리엄스가 공 돌리는 거 대신에 슛을 쏴야 되는데
그 벤치에서 나와가지고 슛을 쏴야 되는데 단원 옷을 입고 있으니까는 어떻게든 땜빵을 해야겠죠. 윌리엄스의 빈자리를. 그래서 이 월러스란 선수가 지금 최근 두 경기에 굉장히 쏠쏠한 모습 보여줬는데 이 모습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윌리엄스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100%는 아니더라도 한 80%만 메워줘도 클리퍼스에서는 굉장히 좋아를 할 테고.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클리퍼스는 좀 기회의 땅이에요. 네,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 그리고 데뷔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G리그에서 콜업돼서 이래저래 어쨌든 한 번쯤 뛰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 처음 보는 선수들이라고 너무 배척하지 마시고 스탯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필요한 스탯이 있으시면 데려가서 써봐도 될 것 같아요. 네, 클리퍼스가 뭐 팀위를 챙겨주는 타입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득점 뭐 이외에 뭐 야투 자유투 3점은 그렇게 폭발적이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뭐 두 경기 표본이 적으니까 뭐 터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렇게 오늘은 클리퍼스 두 명을 소개해 드렸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고 굵게 네, 근데 전혀 뭐 말 못하는 것도 없고 딱 그냥 깔끔하게 다 얘기를 해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고 이번 주 추위 심하니까 네, 가급적 감기 걸리지 않게 네,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그냥 NBA 열심히 챙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